네, 오늘 짱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속보가 유난히 많은 하루 지나가고 있죠. 1번 먼저 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방사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 핵심은 관세, 협상, 타결 여기에 놓고 먼저 가장 크게 움직임 나오는 조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김민수 대표님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15%라는 수치보다는 1,500억 불에 달하는 조선업 펀드의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될지 새로운 전혀 없이 조선 강하네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 흐름 먼저 점검해 주시죠. 네, 혹시나 세론 나올까? 뭐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건 됐고 이 생각이고 그래서 그냥 시장은 훅 달리는 모습들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관세 협상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어떤 1,500억 정도 뭐 관련된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고 하는 쪽인데 뉘앙스를 딱 보니까 네. 이번에 조선 부분이 무역 협상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미국이 정말 원하는 거고 빨리 좀 뭐 좀 해봐라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조선 얘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 플러스 수주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앞으로 조선을 얼마큼 더 확장세를 이끌고 사이클을 더 크게 끌어갈 수 있느냐의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같은 변화 쪽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뭐 LNG는 당연히 이번에 보다 보니까 다 확인된 거죠. 유럽 니네 사가라, 일본 얼마 사가라, 예, 그리고 또 한국도 사간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뭘 준비하냐면 LNG 이제 고객 확보했으니까 막 뽑아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LNG 그들이 가져가게 되면 뭐 합니까? 복합 화력 발전하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가장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벌써 한화솔루션 같은 재생에너지 공매도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흔들리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LNG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쪽에서 조선도 할 일이 많겠다. 조선 LNG 선과 함께 또 준비하는 것도 많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군산 MRO 쪽 얘기인데요. 네. 네, 일단 이번에 세부 사항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점점 가시화가 돼가면서 이제 미국 입장으로는 중국도 견제하고 중국은 입장으로는 좀 삐지고 이런 상황들이 또 같이 연결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진행되는 상황들은 눈여겨보시되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조건이겠죠.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쫓아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적으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다음이 뭐가 있냐면 산업은행 부담감들,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또한 15.2% 갖고 있는 것도 뚝뚝 잘라서 나오게 되면은 항상 신고가 나와서 고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염두해서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조정시 매수라고 약간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시점에서는 그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들 이쪽들이 아마 의외로 실적 발표한 데가 현대마린솔루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하나 더 나오긴 했는데 계속 호실적이긴 합니다. 뭐 네. 어디가 나왔죠? 지금 현대 마린 엔진. 마린 엔진이요? 네네. 예, 그거야 뭐 당연히 좋게 나올 거고 아하. 예, 그냥 패스 엔진 쪽은 뭐 그냥 또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제 확인되는 그러면 엔진 쪽 좋게 되면 엔진 부품 쪽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들이 예, 그런 거 확인해가면서 오늘 보니까 한판 승부에 이긴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1승. 1승이 특히 더 강한 이유가 그러면 있는 거네요, 오늘은. 네, 그런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조선 기자재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공략을 한다면 대형 조선주보다는 지금은 기자재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대표님? 조선주도 사고 싶은데 네. 쫓아가기는 좀 그렇고 조금 기다리면 또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사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기자재 쪽들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엔진 쪽 말고요. 네. 엔진 쪽들은 뭐 다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 갖고 계실 거고 나머지 쪽들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낙 오늘 굵직한 이슈다 보니까 황 팀장님의 의견도 좀 살짝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는 힌트는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큰 틀에서 황 팀장님 기승전 MRO다라는 시선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지, 그러면서 오늘 HD가 붙은 그룹주의 실적도 오후에 줄줄이 발표가 될 겁니다. 2시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나오니까 좋은 실적이 확인되면 또 다른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뭐 관련 기자재, 조선 본주 포함해서 네. 기자재 모두 다 좋은 흐름이죠. 일단은 아까 세론이 없었다고 하지만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잠깐. 예. 혹시나 좀 빠르게 좀 타이트하게 손절매 라인을 걸어놨으면 체결이 돼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세론은 잠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장의 수급이 조선 쪽으로 몰렸죠. 오히려 현대기아나 자동차 어제 강했던 쪽은 좀 세게 밀려버리고 조선 쪽은 더 강하게 몰려버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뭐 시장 주도주가 뭐 단연 주도주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다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가장 세게 올라갔고 지금 따라붙으라고 하면 저도 조금은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안에서 순환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모든 조선 섹터가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안에서의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좀 누가 더 덜 가느냐 수익률 경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엔진 쪽, 하나 엔진, 현대마린 엔진은 저는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현대 마린 엔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팀장님 마침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수치 한번 확인하고 팀장님께 다시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7만 원 선 이탈하긴 했는데 일단 2분기 매출액은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4%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174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호가창이 워낙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7%까지의 고점이 나오면서 7만 3천 원 선이었거든요. 궁금한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황 팀장님, 좋을 것이라고 했고 추성치 상회했고 즉각적으로 고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내리네요. 이렇게 호실적에 찍고 지금 흔들린다면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마이너스 전환까지 나와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뭐 워낙에 여기서 급등하면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위치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평선에서 이게 꽤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또는 최근에 사셨던 분들도 단기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있을 만한 시기예요. 약간 완만하게 우상향하게 되면 사실 매도가 좀 쉽지는 않고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질 경우에는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 뭐 매출액은 조금 하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좋았기 때문에 우상향은 이어서 갈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뭐 조금 최근에는 11선 조정까지 와서 매매하는 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좀 11선 위에서 한참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이격은 붙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조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이제 양봉, 의제, 음봉이 한 3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고려 접근을 하신다면 좀 이격이 줄리는 과정들을 거친 종목들, 건전한 조정을 좀 마무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큰 틀에서 관세와 실적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선 이야기인데 방산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대표님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오후 자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향성이 5% 넘게 쭉 나왔다가 흐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황제주에 오늘 등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까요?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방산 섹터를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힌트를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 포커스 맞추면 될까요? 이번 실적 나오고도 역시 황제주의 지위는 견고하다는 거를 확인된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뭐 2천억 더 나왔고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마진이 13%가 나오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상무기 쪽 있죠? 그쪽이 마진이 32%대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영업이익이 8천억대 나왔다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진을
그렇게 크게 가져간다. 마진율이 진짜 높네요. 좋죠. 네. 그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볼게요. 이제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회사들 보게 되면 또 많이 올라서 다 고점 영역이긴 한데 PB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다 10배, 20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마진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인 PB 좀 많이 올랐죠. 네. 비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관점으로 봐서 그렇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오늘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또 마음에 팍 꽂힌 얘기가 천문은 네. 이제 시작이다. 아, 그게 포인트였군요. 네,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밸류는 또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며칠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또 LIG 넥슨에 대해서는 한번 또 꺾은 적이 있었죠. 좀 네네. 비싸다고. 왜 비싼지의 이유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각국들은 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래서 또 한화 시스템도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필리조선소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방산주들은 여전히 큰 이상 없다라고 보시는데 딱 사고 보려고 했더니 딱 이 자리예요. 네, 그러면 부담일까요? 네, 고민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주식이 좋고 또 계속 가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올랐을 때 따라가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타이밍 조금 정말 사고 싶으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사보세요. 그러다가 다시 밀리게 돼서 한번 또 흔들리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좋은 거 다 알고 있을 때 거기서 같이 들어간다. 이거는 매매할 때 필패입니다. 네.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 수준의 괴리는 있으니까요. 저희 관세 얘기 계속 할 건데요. 그 틈바구니에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대북 관련주가 오늘 워낙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서 철강 좀 피해줘 보기 전에 살짝 황 팀장님과 좀 분석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팀장님. JST나도 그렇고요. 오늘 강한 종목이 워낙 많아서 2주 내에 한미 정상이 만난다라고 하고 그리고 북한 쪽에서의 메시지를 보면 이게 하루짜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책 방향성 전환의 신호로도 네. 메리트 있는 재료일까요? 2018년 여름 때를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매매용으로는 해야 되는 섹터이기는 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하. 질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지금 현 정부 상황에서는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과거 10년 동안 대북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 사실 무늬만 대북 관련주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도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매매용으로만 일단 접근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는 철도 협력이 많이 나와서 철도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부산산업부터 시작해서 대아TI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전통적인 대북 관련 주식이라고 시장에서 분류되고 있는 종목들만 일단 올라가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전통적인 대북 네. 관련주인데 오늘 6% 이상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은 조금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을 다 깨고 기술적으로 또는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 깨졌다라고 분명히 최근에 손절하셨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에 뉴스 한 방으로 또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하더라도 매매가 좀 쉽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형 대북 관련 주식들은 다 우하향에서 이제 급격하게 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용 딱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의 논리로만 네.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관세 틀 잡고 여기에 울고 있는 섹터 지금 어떻게 볼지 여기도 시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15%, 철강 그대로 50%입니다. 무거운 수치입니다. 자동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김윤수 대표님, 저희 넥스트 거래소도 그렇고요. 출발 딱 했을 때는 15%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가? 5.4%까지 나왔잖아요. 지금은 현대차, 기아 4% 넘게 흐름이 약합니다. 기아 6.7%까지 빠지잖아요. 이게 12.5%가 아니기에 나오는 흐름인가요? 아니면 다른 성격이 있나요? 현대차, 기아가 요즘은 대형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매매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한 이번 주 초부터 좀 관세 기대감 네네. 때문에 샀다가 오늘 아침에 그냥 다 던졌습니다. 아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FTA로 무관세였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핵심이 오늘 보니까 도요타는 또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은 12.5, 우리는 15%. 여기서 결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2.5%의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게 되면 가격에서 벌써 이제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에 따른 부담감이 큰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 정도가 도요타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이번에 메타 쪽에서 그 조지아 공장 쪽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를 못 쫓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관세율을 좀 더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다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실망감들이 좀 크다란 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 쪽에서 앞으로의 숙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그리고 지난달하고 2분기 때 현대기아차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선방합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줄어들지만 다른 쪽에서 그만큼 선방을 해서 좀 맞춰놓겠다라는 쪽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반대로 미국 쪽이 생각보다 좀 주춤하고 나머지에서도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온다.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 한 53.6%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북미 쪽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게 아무래도 타격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래도 잘한다는 거에 후속적인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주육하고 좀 조정 나왔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은 두시되 그쪽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좀 유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를 통해서 가격 메리트가 이제 약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차 가격 올리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이러고 보고 있다가 가격을 왜 올리니? 이런 쪽에 대한 압박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좀 커지기 때문에 부품주는 지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시고 차라리 대형주 쪽의 완성차가 타겟은 맞는데 네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쪽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강 쪽도 이어서 좀 이야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철강은요, 비교 우위로 본다면 일본도 50%, 유럽연합도 50%, 그리고 우리도 50%가 된 거잖아요. 품질로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좀 LNG랑 겹쳐져서 좀 해석이 어렵긴 한데 이 철강 관세 이슈만 본다면 지금 자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구간 많이들 반영한 것 같고요. 사실 현대기아차 빠지는 거에 비하면 네.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대형주들 빠지는 거는 이런 이슈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타결이 생각보다 하루 앞당겨진 부분들도 있지만 뭐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잠깐 반짝하고 주가가 좀 밀리고는 있지만 오늘은 월말이기도 하고 위클리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선물 매도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철강주에는 딱 중립 정도로 영향 미치는 것 같아요. 관세 이슈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모두 뭐 주가는 밀리지만 시장 대비 시장 하락하는 정도만 밀리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우호적이도 아니고 딱 중립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다른 섹터 대비해서 매력도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이슈로 올라오고 왔고요. 네. 현대제철도 뭐 지금 흐름은 좋지만 뭐 지금 다른 뭐 우리가 여기까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나 약간 비교 우위에서 좀 밀리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도 어렵긴 하네요. 네. 자, 오늘 조선주 실적이 쏟아진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의 IR 두시라는 점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요. 매출액은 7조 4,284억 원,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일단 컨센 추정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9,536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분기 별도 영업 손실 92억 원, 현금 배당 주당 3,200원 결정됐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옵니다. 오늘 HD 그룹주 내에서 실적 계속 나오니까요. 추이 계속 저희와 함께 추적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 좀 끌고 내려가 볼 텐데요. 2차 전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제외 이 부분이 괜찮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도 될까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관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배터리 소재 업체의 경우 음극재, 양극재는 관세 적용을 안 받는 건지, 그러면서 자유로운 구간에서 메리트가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미중 협상 진행 중이긴 할 때 일단 오늘 나온 이 성적표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의미 부여 가능할까요? 네, 일단 HD 현대미포도 실적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괜찮게 나왔고요. 네. 그러고 일단 구리와 관련된 쪽의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종가상으로는 선물 기준으로 한 17%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뭐 장중에 20%까지 하락해서 솔직히 긴장을 했는데 네.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선물이 이제 즉각 반영하는 측면들이 높고 거기다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급망 관련된 쪽들이 미리 정비가 되기 전에 수요가 확 줄을 것이다라고 해서 급박하게 반응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수요는 구리 쪽에서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는 쪽인데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P보다는 Q가 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마 더 가격은 정상적으로 이제 조만간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도 관련돼서 전력기기 쪽이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뭐 풍산 이런 거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급락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조를 더 수요에 기반이 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쪽 기차 전지와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로 해석할 쪽이 아닙니다. 2차 전지 쪽들은 지금 이번에도 중국에서 탄산 리튬 어느 날은 상한가 갔다 그 다음날 하한가 갔다가 왔다 갔다. 예. 이거 가지고 보면 어느 날은 쫓아갔다가 그 다음날 산 것도 손절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업황이 통과하다 보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턴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쪽들이 Q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P는 일단 처음에는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데 핵심적인 것은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반적인 턴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큰 핵심이 그쪽이죠. 일단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북미 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테슬라도 움직이고 있고 좀 저렴한 LFP를 쓰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그와 함께 나오는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같이 보는 게 ESS라는 얘기 무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요즘 다 신고가를 막 잘 찍고 있네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LFP와 ESS를 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의 변화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면서 이 키워드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축된 키워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조선주 실적 쏟아진다 말씀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서 현대미포 나왔다라고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죠.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의 실적 수치 그리고 주가 반응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미포의 2분기 매출액은 1조 2,345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3%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대미포와 같은 경우 모든 종목이 그렇겠습니다만 매출보다 우리가 영업이익을 무게 있게 보긴 하죠. 영업이익 894억 원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고점 부분 현대미포 지나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현대중공업도 좀 볼까요? 오늘 장중에 5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될까? 여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요.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2분기 매출액 4조 1,471억 원, 전년 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 컨센 추정치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전년 대비 141% 늘어난 4,715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전망 중요하겠죠.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모두 일제히 IR 2시에 잠시 후에 시작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의 실적 일단 멘트만 해드렸고요. 저희가 2차 전지 키워드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실적은 황 팀장님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SK 옷만 본다면 흑전이란 키워드가 나오긴 했는데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 국제유가와 연동해서 SK 이노베이션이 뛴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2분기 실적과 함께 지금 주가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서 한번 지금 자리 분석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호재 뉴스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네. SK 이노베이션만 사실 지금 좀 약간 소외된 많이 조용해요. 좀 소외됐죠. 다만 이제 주가는 다행히도 같이 따라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유가 이슈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서 시장 대형주들이 막 밀어 올리는 장이라고 하면 좋은 쪽의 이슈를 더 많이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은 전형적인 순환매의 장이죠. 실적을 좋게 발표하더라도 이미 워낙에 안 좋았던 기업들이 악재 좀 안 좋은 실적 발표하더라도 이미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해서 올라온 부분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먼저 올랐죠, 주가들. 특히나 2차 전지들은 아마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주가는 먼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올라온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물량 소화라던가 에너지를 좀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SK온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 쪽에서의 부분이 아직 여전히 조금 저는 아쉽다라고 봅니다. 정유 부분도 네. 그렇고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가 좀 약한 업종이죠. 모멘텀이 약한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이노베이션 뭐 PBR 밸류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좀 싼 기업입니다.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기구 장기 투자할 만한 위치에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삼성중업이나 뭐 하나오션 막 이런 주식들 막 올라가는데 조선주도 올라가는데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 멘탈 관리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분명히 밸류 기준으로는 투자할 만한 기업입니다만 지금 투자는 또 실체적으로 잔고 보면서 하면 또 그 얘기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적당하게 내가 장기 투자를 가져가야 되는 비중 정도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기가 어렵죠. SK 이노베이션의 실적, 그 수치, 위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하반기 반전 카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삼성전자 잡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컨콜이 시작된 게 10시거든요. 근데 10시부터 해서 하락 전환, 지금 1.65% 정도 하락입니다. 월말이라 그런지 기관의 매도 물량도 좀 빠르게 늘어나긴 합니다. 궁금한 포인트는요. 오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건 좀 짚고 가야 된다라는 멘트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말이라고 빠지는 거 아니고요. 네. 월말이라고 빠지면 이틀 전입니다. 항상 결제일 그렇네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컨퍼런스 콜 하기 전에 어제부터 네. 2시 반부터 쭉 밀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왔었죠. 그만큼 단기 가격에 대한 압박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한 72,000원대 부근에서가 저항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이상으로 훅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틀렸구나. 예, 그러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구간이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상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좋습니다. 보니까 원시 D램 쪽으로 이제 공정상에서 원시까지 가서 그거 성과내면서 우리 HBM4 들어갈 준비 샘플도 공급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좀 공시 좀 해주지.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할 텐데. 근데 오늘 이 정도 반응이 보면은 미리 뭔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샘플로만은 만족 안 하는 시장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서 그래요, 단기적으로. 좀 월간으로 삼성전자가 20% 오르는 거는 지금까지 한 3번, 4번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었으니까 네. 그만큼 이번 달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그에 따른 부담감은 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국 시장의 동향과 함께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하반기에 실적이 폭발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중국 서버 업체들이나 한 목소리를 하는 얘기들은 지금 루빈까지, 블랙웰부터 루빈까지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들 영역들은 계속 또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AI 인프라 쪽이나 관련된 쪽들은 더 체크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다 이쪽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데 삼성전자는 뭐 쉬었다가 또 갈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좀 못 갔던 하이닉스가 고개를 좀 들으면서
메꾸는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강하긴 한데 일단은 메꾸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AI도 짧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이 워낙 AI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항상 가져와 주셨으니까 반도체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은 엇갈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또 AI에 대해서는 퓨리오사 AI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워낙 강약했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늘 짝에서부터 주목도를 높여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쪽은 소프트웨어 쪽 어떤 시선이십니까? 뭐 올 한 해 내낸 전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더 낫다.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했다라고 하면 네. 사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더 강조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운드리가 뭐 테슬라 쪽으로 가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활성화되면 결국은 그걸로 파운드리로 만든 반도체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보고요. 뭐 이번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흐름 자체가 뭐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도 좋고 TSMC 쪽으로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네. 결국은 이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돌리느냐 이 구간이 저는 앞으로가 더 바라볼 방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오라클이나 팔란티어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상승률이 다른 하드웨어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테마성을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라도 시가총액 1조 이하 관련 종목들이라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을 찾으시면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이 짧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K컬처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워낙 오늘 엔터도 오르고 컨텐츠 쪽에서 이슈 있는 쪽은 또 오늘 불을 뿜고 있어서요. 김민수 대표님 엔터 쪽도 그렇고 오늘 K컬처 이 소비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하드웨어 쪽에 쉬어가서 이쪽일까요? 아니면 관세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실적으로 이동을 한 걸까요? 오늘 유난히 3사 중심으로서 4사일까요? SM 오늘 8%까지 오르거든요. 조금 더 연속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7월 한 달간 저희가 그 무슨 관세 때문에 이쪽 수혜 섹터, 피해 섹터 이거 막 생각하다가 소비재 쪽들은 정작 많이 놓쳤어요. 많이 못 봤어요. 네. 예, 완전히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래도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거죠. 15% 확정 그러다 보니까 됐고 그러면 우리 미국에서 가격 인상하겠다 하고 이제 전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반응했던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 소비 쪽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된 만큼 이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엔터 쪽도 마찬가지로 그거죠. 이제 뭐 조선 관련된 쪽에 군산 MRO 쪽들 나오게 되면 혹시 피해받는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이 화될 것들 대비해서 네. 그런 쪽들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이번에 실적 나올 것들 그렇게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 보니까 거기서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돌아가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그럴 쪽일 것 같은데 네. 화장품도 제대로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시장이 약하니까 좀 주춤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쪽들은 챙겨보는 게 맞겠다. 그동안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동향들 큰 이상 없이 확장세로 나오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 계속 괜찮다라고 되면 소화됐던 만큼 또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좀비딸은 뭐예요? 이게 네. 짧게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좀비딸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네. 첫날 성적표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래요? 배급사류가 진짜 잘 가거든요. 네. 안 갔던 영화도 괜찮다?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영화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주연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 듣는 쪽이어가지고 네. 그냥 잘 되면 한국 영화 화이팅. 네. 그리고 단발성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보고 와서 다음에 한번 뜨면 자세한 이야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제 랭킹5 관세와 실적 이야기 가득해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희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